기체의 압력, 압력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넓이일 때 받는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짜리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가하는데 10N의 힘을 가했을 때하고 가로 세로 1m짜리,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20N의 힘을 가한 것이 어느 쪽이 압력이 크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1m 제곱당 가로 세로 1m 곱하기 1m니까요. 1m 제곱당 10N의 힘이 가해졌을 때와 얘도 가로 세로 1m니까요. 곱하면요. 가로 세로 1m 제곱당 20N의 힘이 가해졌을 때 압력은 이쪽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1m 제곱의 면적에 똑같은 면적당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느냐,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압력, 이렇게 얘기한다. 다시 봅시다. 압력은요, 힘을 받는 면적분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접촉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져요. 압력은요, 똑같은 면의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힘이 커지면요, 압력도 커져요. 왜냐면 분자가 커지면요, 전체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반면에 면의 넓이가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거예요. 면의 넓이가 커지면요, 압력은 작아져요.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접촉 면적이 같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여기는 하나의 힘으로 누르고 여기는 두 개의 힘으로 누른다면 힘의 크기가 커지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자, 못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요. 자, B란 놈은요, 못을 똑같이 놓고요, 돌멩이 3개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가 더 아플까요? 자, 면적은 같습니다. 똑같은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 이쪽이 커지니까요, 압력이 이쪽이 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일 때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세다. 똑같은 삼각 플라스크에 한쪽은 물을 적게 넣고요, 한쪽은 물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면적은 같죠. 그런데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이쪽이 큽니다. 물을 많이 넣은 쪽이 커요. 그럼 압력이 이쪽이 크게 됩니다. 다시 면적은 같은데요, 힘이 B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압력은 B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압력 크기 비교. 가와 나는 똑같은 무게의 벽돌이에요. 반면에 다는 벽돌 2개를 쌓아놨네요. 가하고 나를 비교해 봅시다. 일단 둘의 질량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르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가는 요만큼 면적을 누르는 거고요, 나는 요만큼 면적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접촉 면적이 작은 쪽이 압력이 더 커지게 돼요. 다시 봅시다. 압력은요,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동일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게가 같기 때문에 힘이 일정해요. 그런데 가보다 나가 면적이 더 커요. 면적이 커지니까 전체 압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은 가가 더 크게 돼요. 자, 이번에는 나와 다를 비교해 봅시다. 얘네들은 동일한 면적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 면적은 같습니다. 반면에 나보다 다가 질량이 더 커요. 질량이 더 크니까 압력이 크다.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나와 다는요, 면적이 같아요. 그런데 힘이 더 큰 쪽이 압력이 더 큽니다. 나와 다는 접촉 면적은 같아요. 하지만 다가 더 무게가 크기 때문에 더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쪽이 압력이 더 크다. 기억해 놓으세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접촉하는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크다. 봅시다. 똑같은 삼각 플라스크인데요,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 뜻은요,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 둘의 무게가 같다는 뜻입니다. 힘이 일정해요. 그런데 A쪽은요, 접촉하는 면적이 넓고요, B쪽은 적어. 그러면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접촉 면적이 B쪽이 작아요. B쪽이 접촉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은요, B쪽이 더 크게 된다. 다시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커지게 된다. 압력이 커지게 된다. 기억해 주세요. 다시, 자, 누가 더 아플까요? 똑같은 무게를 올려놨는데요. 얘는 접촉 면적이 이만큼이고요. 얘는 못을 거꾸로 세워놨으니까 접촉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아플 거예요. 다시 압력은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힘이 일정할 때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진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입니다. 눈썰매, 스키, 갯벌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널판지. 바닥을 넓게 하면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커져서 압력이 작아집니다. 다시 압력은요,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이 일정할 때요, 면적을 넓게 하면 압력이 작아집니다.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 못의 뾰족한 끝부분이고요. 못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면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작아져서 압력이 커집니다. 다시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요, 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지고요, 면적이 작을수록 커집니다. 자, 봅시다. 가하고 나누는 면적은 같아요. 그런데 힘이 이쪽이 크네요. 그죠? 물이 가득 있으니까요. 다시 압력은요, 뭐에 비례하냐면요, 요 꼬부랑은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비례. 같이 커진다. 자, 압력은요, 면적분의 힘에 비례합니다. 자, 지금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같아요. 면적이 일정하고요. 자, 나 쪽이 힘이 크죠? 힘이 크면 압력이 커서 더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보다 나가 압력이 크네요. 다음, 나하고 다를 비교합시다. 압력은요, 뭐에 비례하냐면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가득 채워져 있네요. 그러면 힘이 일정한 겁니다. 이때 면적이요, 다가 더 작네요.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더 크다. 그래서 나하고 다를 비교하면요, 다 쪽이 더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요, 가보다 나가 크고요, 나가 다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압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비교하면요, 다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 압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현상. 연필의 양쪽 끝을 같은 크기 힘으로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을 누른 손가락이 더 아프다. 자, 연필이 한쪽이 뾰족하고요, 한쪽이 이렇게 뭉툭합니다. 여길 양손으로 서로 밀어요. 그럼 이쪽에는 아파 죽죠.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 누름못 1개 위에 올린 풍선은 터지지만 누름못 30개 위에 올린 풍선은 터지지 않는다. 면적이 넓어서 압력이 적게 나타나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얼음 위를 엎드려 이동한다. 면적을 크게 해서 압력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설피를 신으면 눈에 잘 빠지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승용차보다 트럭의 바퀴수가 많다. 자, 트럭이 크니까요, 큰 트럭은 바퀴를 많게 해서 압력을 줄이는 겁니다. 면적을 크게 해서 압력을 줄이는 경우, 탄산음료 캔의 바닥을 오목하게 만든다. 자,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면요, 그냥 평면으로 만든 것보다 면적이 넓어서 압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 바늘 끝, 빨대 한쪽 끝, 아이젠의 끝은 뾰족합니다. 운동화보다 하이힐에 밟힐 때 더 아프다. 밟히지 마세요. 열나 아파요. 그래서 끝이 뾰족할수록, 즉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진다. 됐죠? 면적이 넓으면 압력은 작아진다. 다음, 힘이 커지면 압력은 커진다.
힘이 작아지면 압력도 작아진다. 종합하면 압력이란 것은 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기체의 압력, 다른 말로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할 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기체의 압력, 다른 말로 기압이라고 한다.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풍선 안쪽 벽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체 입자가 풍선 안쪽 벽에 충돌하면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을 풍선 안의 입자가 충돌하면서 힘이 같아질 때까지 풍선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이 같아졌을 때 풍선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수조에다가 물을 넣고요.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손을 넣어봐요. 그러면요, 비닐 장갑이 사방에서 쪼그라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대기권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서 자, 모든 방향에서 나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나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일 자네의 아리따운 얼굴이 있는데 위에서만 이렇게 누른다면요, 이렇게 찌그러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요,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힘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이 모양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요, 모든 방향 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얘를 온도를 높여주면요, 기체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을 더 세게 때려요. 그러면 내부의 압력이 커집니다. 자, 외부의 힘, 기압은 일정한데요,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풍선을 자꾸 때리니까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외부의 힘과 내부의 힘이 같아질 때까지, 다른 말로 외부의 기압과 내부의 기압이 같아질 때, 서로 기압이 같아질 때 모양이 유지되는 겁니다.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 개수가 많으면 압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풍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입자가 2개 들어있고요, 하나는 입자가 3개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벽을 충돌하는 횟수가 이쪽이 커지면서 이쪽 풍선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압이 높아진다.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압이 높아진다. 용기의 부피 작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입자 개수, 온도가 일정할 때 용기의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입자가 2개 들어있는데 벽이 이만큼 큰 거예요, 공간이. 근데 입자 개수는 똑같이 2개인데요, 이번엔 공간이 작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큰 쪽은요, 한 번 충돌할 동안 공간이 작은 쪽은요, 2번, 3번 충돌하면서 기압이 더 커져요. 다음, 온도는 높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입자 개수,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다시 봅시다. 요만한 풍선이 있고요, 요만한 풍선이 있는데 얘는 10도씨고요, 얘는 20도씨예요. 이쪽에 온도가 높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자가 벽에 한 번 충돌할 동안 뜨거워진 쪽은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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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벽을 계속 쳐나가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벽을 충돌하는 횟수가 커지면서 기압, 압력이요, 점점점 커지게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을 때의 변화.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요, 풍선 속에 입자 개수가 증가합니다.
기체의 입자 개수가 증가하게 돼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미는 힘보다 안쪽에서 미는 힘이 커지면서 점점점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가해지는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아질 때 이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정리하면요. 입자를 증가시키면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마구마구 벽을 때려요.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왜요? 안에 압력이 증가해서 그래요. 압력이 증가해서. 입자의 운동 속도.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입자의 운동 속도는요. 무엇에만 비례한다고요? 이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온도. 온도만이 입자의 운동 속도를 결정한다. 잘 기억해 놓고요.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는 예, 안전매트. 안전매트에 공기를 넣으면 압력이 커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자, 매트에 공기가 없다고 하면요. 사람이 떨어지면요. 바로 땅바닥에 부딪히겠죠? 매트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요 안에서 입자들이 미친 듯이 운동하면서 벽을 마구마구 때리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떨어져도요. 쿠션 효과를 익히면서 충격을 줄여주게 됩니다. 공기주머니에 배기가스를 넣어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혈압계, 팔에 두른 혈압계의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채워주면서 팔에 힘을 가하면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무거운 자동차라고 하더라도요. 공기주머니에 점점점 공기를 채워나가면요. 공기 입자들이 벽을 때리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하고요. 자동차처럼 무거운 물체도 들어올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혈관에 혈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혈관 내부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계로 이렇게 팔을 감싸요. 그러면서 기체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이 못 흘러요. 자, 그러다가 기체를 점점점 빼가면요. 어느 순간 혈액이 흐르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때 압력을 잰 게 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계도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것이다. 다음, 고무풍선의 모양이 둥근 까닭. 기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고무풍선의 안쪽 벽에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고무풍선의 입자들이 한쪽 방향에 충돌하면요. 한쪽만 이렇게 커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모든 방향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고무풍선이 동그랗게 유지되는 겁니다. 대기압,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으로 지표에서 받는 대기압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1기압으로 얘기합니다. 이건요.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 둘레를 이렇게 기체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체를 지구가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내가 서 있으면요. 커다란 공기 기둥이 나를 누르는 형태가 돼요. 이 공기 기둥의 무게가 바로 기압입니다. 대기의 압력. 현재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기압을 1기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체 압력 실험입니다. 페트병에 쇠구슬 15개 넣고요. 뚜껑을 닫은 다음에 페트병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어서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을 확인합니다. 다른 페트병에 쇠구슬 30개 넣었네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각각의 페트병을 손으로 잡고 같은 빠르기로 좌우로 흔들면서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을 비교합니다. 페트병을 같은 빠르기로 흔드는 까닭은요. 입자의 운동 속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고요. 페트병에 넣는 쇠구슬 수를 다르게 하는 까닭은요. 쇠구슬 수가 다르면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이 달라지므로 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이 달라짐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요건 온도에 관계된 거고요. 온도가 같으면요. 입자 운동 속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요. 입자 운동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래서 같은 빠르기로 흔들면요. 입자 운동이 같아서 같은 온도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쇠구슬 수를 다르게 했죠. 쇠구슬의 숫자가 다르다는 뜻은요.
똑같은 부피에 입자 개수가 얘는 1개라면 얘는 2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 수는 기체 분자의 입자 수가 증가했다. 세균 수를 많이 했다는 뜻은 입자 수를 증가시켰다. 이런 실험이에요. 결과 해석 봅시다. 과정원 양손에서 쇠구슬이 충돌하는 힘이 느껴진다. 쇠구슬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쇠구슬 수가 많을수록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이 커진다. 이건 쇠구슬 수가 많을수록 페트병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체 입자수가 많을수록 입자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서 기체 압력이 커진다. 다른 실험입니다. 기체 입자의 운동 실험 장치에 쇠구슬을 넣고 피스톤과 쇠구슬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실험 장치에 쇠구슬을 더 넣은 뒤 과정을 반복해요. 결과는요. 쇠구슬이 피스톤 안쪽 면과 충돌하여 피스톤을 밀어 올리며 쇠구슬이 많을수록 피스톤 높이가 높아집니다.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기체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어떻다? 커진다.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